자,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형성돼 있는 요 주봉의 기준이 교수형이 아니다. 이거는 망치형으로 놓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기준에서도 뭐 고점에서 정확하게 일단 교수형이 설정이 됐어요. 교수형이 형성이 됐고 그 라인에서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매도의 기준을 설정을 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누적 수급범위나 이런 것을 보고 추세적으로 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일단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하고 보유, 추가 편입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이제 뭐 갭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굳이 따진다면 또 개파락이 약보합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발생이 돼 있는 거고, 다시 뭐 샛별형의 기준 이 부분을 다 차분차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도 이 기준을 망치형으로 우리는 설정하지 않아요. 변동성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망치형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 막판에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여서 전혀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이나 이 크기의 흐름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오히려 장악형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기준,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그래서 캔들을 놓고 봤을 때 뭐 고점이든 저점이든 반전의 기준을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모 신소재의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뭐 앞전의 흐름에서도 뭐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3월 28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매집. 그러니까 어제든가요? 어제 그제 하여간에 그 코스모 신소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잡아들이면서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을 같이 놓고 보고 같이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올려드렸었는데, 일단 오늘도 그 누적 수급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어차피 이제 이번 최근 문자 나간 부분이 5월 이후에 이제 5월 뭐 54,500원 또 그 위에서도 그리고 마찬가지 53,000원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고점을 형성할 때 기준, 그 기준까지 계속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갔었고, 그 이후에 흐름 기준에서도 밀려 내려올 때 기준에 투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저점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종목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53,000원대, 그러니까 52,000원대 출발하고 51,000원대까지 적은 물량으로 툭 밀리고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53,000원대까지 강세를 띌 때,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들여다보던 기준이고요. 일단은 6월 14일 같은 경우가 이제 52,200원 할 때 주봉상으로 장악형이 형성돼 있는 그런 위치였었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52,200원이 그 당시 기준에 이제 3.57%의 기준인데, 이날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거래가 좀 터지면서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9%그 이상으로 올라왔었죠 이날. 상당폭, 이날 12%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올라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61,700원까지 가장 최근에 61,700원까지 하루에 2% 이상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탄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표들은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로 형성돼 있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 최상위 역시 올라가 있을 때 기준. 오늘도 거래대금은 사실은 다소 제한적인데 20이 밖에 있어요 현재. 근데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는 아까 8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의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 요 흐름을 그대로 같이 놓고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평선 밀집되어 있을 때 기준의 흐름 이렇게 일단은 스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차트가 여기서부터입니다. 4월부터. 그리고 누적수 부분 이제 주봉에서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이제 있던 위치가 요 자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면 이제 일주일봉 이평선, 일주일봉의 이평선 기준에 5일, 10일, 20일, 그다음에 60일, 120일. 이평선이 이제 전부 정별 구간으로 놓여지는 그 위치. 이번에도 이제 꽝 하고 미끄러졌는데, 우리가 이번 교육 받을 때 이동평균선에서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 그리고 진성과 가성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위치가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해서 단기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들어올리고 60일, 120일 선이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배열 구간에 다시 이제 꺾여서 내려오진 않았어요. 꺾여서 지금 뭐 데드가 발생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까지의 기준이고 오늘 이제 흐름이라면 장중에 개장 초에는 데드가 발생이 되겠죠. 개장 초에는. 근데 주가가 쭉 끌어올려지면서 다시 5일선이 살아나서 데드가 아닌 그 위쪽 정배열로 형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탄력을 못 받고 데드가 나왔어도 중장기 추세가 긍정적인 가운데서 우상향인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가성. 그래서 가성 데드 크로스이기 때문에 가성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되돌릴 때 기준에서 빠르게 따라붙는 진성 골든 크로스 유지이기 때문에 정배열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 강연회도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무료 강연회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 이렇게 상품이 하나 있는데 VOD를 발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VOD의 이 내용은 캔들, 조금 이따 이제 그 코스모 신소지 캔들 다 들여다 볼 겁니다. 한 가지당 하루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볼게 샛별형, 석별형, 그리고 뭐 장학형 이런 걸 다 보겠죠. 그 한 가지당 1시간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리고 방금 이제 진성가성 그 내용은 11강에 이동평균선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완벽해지면 이렇게 그런별의 매매 법칙까지,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매직 시그널, 기울기를 활용한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그 기준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래대금. 보통 이제 한 50분 전후에서부터 1시간 그렇게 해서 25강, 그리고 앞으로 한 3강에서 5강 정도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교육 VOD 이거 받으시고 구매하시고 VIP 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VIP 방 요 기준은 지금 별도로 모객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강연회 때
일시적으로 오픈을 해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 VOD 교육 자료 구매하신 분들은 VIP 1개월 체험 기준. 그래서 홈페이지 오셔서 강연에도 신청하시고 이쪽 VOD 교육 자료도 구매하셔서 이번 시장의 흐름에서는 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 기준 잡아 내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나 모멘텀 차트는 지금 꺾여져 있고 대두고 영선 수준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움직임 주거나 다음 주 월요일날 기준이 잡히면 우상향으로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인데다가 캔들 패턴 다시 보겠지만은 석배령 이후에 샛배령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어서 뭐 충분히 긍정적인 기준 잡고 접근 범위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원체 이제 지금 누적 수급 범위가 뛰어나죠.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받을 때 물량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지금 앞전에 설명드린 수급 범위 감안하면은 뭐 충분히 여기서 이제 지수의 흐름까지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부분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월등하게 깨져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 날도 같은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정배열 시장 대비 시장 월등히 깨진 상태에 그나마 굉장히 강력한 반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거였고 이 정도였고 지금은 더 시장이 더 깨져 있죠. 근데 그 자리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충격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편입하시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놀래서 투매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보여드려요. 자, 여기서 시장 지수 보시면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데 방어가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 깨져 내려왔잖아요. 지금 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결론적으로 종가가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건데도 시장 연동폭을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못 잡아내고 힘겨워 하면서 투매를 했다면 지금쯤이면 또 발 동동동동 구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에 이제 51,200원까지 순간적으로 밀렸는데 뭐 지금 뭐 매수 강도 상당하죠. 프로그램 쪽에서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 엄청난 뭐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인식이 긍정적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M&A 관련된 내용도 사실상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홈맥 기준에서 좀 설정되어 있는 그런 기준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이슈가 불거져 있고 거기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 그렇게 해서 뭐 보고서 부분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좀 제한적인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수급은 뭐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게 하고 요 월봉 일봉도 좀 잘라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컨센서스 그리고 일봉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들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 이제 거래 수반되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서 시장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뭐 신고가가 쭉쭉쭉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이제 이 일본 기준에서의 고점 61,700원까지 6월 20일 날 형성돼 있었고 24.27%의 강세 기준입니다. 저기서 이제 아쉽게도 이제 석배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캔들 패턴 다시 놓고 보시면 이평선 빼고 보겠습니다. 빼고 주봉에서 이제 수급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서 보게 됐는데 주봉의 짧은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4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뭐 수급 범위를 이렇게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빼내고 캔들의 기준에서 이제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당겨서 5월 6월로 볼까요? 아예 6월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눈에 확 띄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석배령이 나왔어요. 석배령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고점에서의 하락 반전의 캔들 패턴에서는 거래량을 그렇게 중요시 따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에서 들어 올릴 때 기준에서는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석배령의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요 라인 그러니까 이 절반을 훼손시키는 그 위치를 우리는 석배령의 완성 구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 몸통의 절반 그리고 영어 위치를 훼손시키면 일단은 차익 실현 또 위에서 잡았다면 일단 손절 뭐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 54,000원대 이제 초반 정도를 샛배령이 완성되는 구간으로 이 위쪽에서는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점이다 생각하면 이제 기존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 자체도 지금이 이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 추세적인 강화로 분명하게 연동될 수 있는 위치라고 시황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의 흐름도 오늘 변동성이 이제 뭐 9%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시장이 좋아서 아주 강력한 또 시세가 연동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추이는 오늘 이후에 다음 주에 전체 추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캔들 기준에서는 샛배령, 석배령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주봉에서 또 놓고 보겠습니다만 수급 부분이 원체 이제 뛰어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붕괴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자락에서 전략을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가져가느냐의 기준에 저 설정 범위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져가더라도 크게 뭐 무리가 없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샛배령의 기준에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추세 하락 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그 다음에 변동성의 기준 석배령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추세 상승이 나오다가 또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 그러다가 변동성이 확장되면서의 흐름 무슨 얘기냐면은 요 자락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추세 상승이 연출이 됐잖아요. 이 추세 상승이 연출이 되다가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 이상이 되겠죠. 캔들 크기 자체가. 그렇게 해서 1.5배 변동성이 나오면서 무너질 때, 그럴 때 정점 인식을 잡는다. 요거고요. 바닥에서도 뭐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더라도 3에서 5거래일 변동성이 이번에 원체 컸던 거죠.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 변동성 속에서 뭐 이게 1에서 3거래일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요날 빼고라도 뭐 1에서 3거래일. 바닥 인식이 충분히 잡히는. 그래서 거래일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 인식이 잡히는 기준이 중요한 건데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은 지난 2015년 6월 이전, 그러니까 2015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1에서 3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이면 무난하다라고 할 정도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 날 4조 6,400억 수준. 그게 1년 만에 10배가 증가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의 유동성 때문에 44조 4천억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뭐 하루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일주 월봉 보시면 주봉은 이 캔들 5개를 하나로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 월봉에서는 1에서 3개, 그러니까 1개에서 3개의 패턴만 가지고도 바닥 인식이 잡힐 수 있는 변동성이라면 그걸 인식을 잡는다. 바닥의 인식을 잡는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뭐 아무렇게나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 월봉, 그 다음에 대형주, 중형주, 수용주, 또 변동성 매매, 분봉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의 기준으로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캔들의 패턴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도 이제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급 부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설정해도 나중에 이제 곰곰이 또 생각해서 이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산인데 뭐 아무렇게나 막 대처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3월 이후로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 요 방송 화면은 바닥이죠. 바닥. 요때 기준에서도 줄 거져 있는 52,200원.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인데, 우리는 저 거래가 수반되기도 전에 장악형이 뜨고 수급이 기존에 유입돼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달부터 계속 들어가 있던 종목이잖아요. 4월 달부터 계속. 그래서 이 기준에서도 이제 방송 화면을 다시 이제 하나씩 설정해서 보여드리면, 개인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그래서 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고점의 인식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고점을 설정할 때 수급보다 더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시장만 악화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줄을 그때 그어드렸던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어쨌든 이 앞전에 몸통의 고점들을 1차적으로 넘기는 그 흐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요 고점 부분 넘기는 흐름하고, 세 번째 기준은 이제 그 당시의 최고점 얼마였어요? 63,000원을 넘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넘기는 거 아니냐의 기준. 왜 당연히 넘기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월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수급이 유입되면 저것 좀 당연히 넘깁니다라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뭐 그대로의 흐름에 설정이 돼 있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제한적일 때부터, 이때부터 거래가 없을 때부터 중립에 박스를 쳐드렸죠. 이때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제한적이니까 거래가 수반되고 장악한 걸 봐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요,
요 이후에 장악형이 떠 있고 주초반이기 때문에 거래는 무조건 실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 흐름 지금에 보면요 완벽하게 이제 거래가 실려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흐름이 잡힌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쉽게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뭐 시장의 영향이죠. 뭐 시장이 뭐 박살난 걸로 어떻게 해요? 시장만 아니었다면 뭐 월등하게 치고 들어올렸을 판인데 결국은 시장 때문에 오히려 편입을 못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캔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앞전에 이미 장악형이 발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이렇게 초록 색깔로 그립니다. 초록 색깔로 그리는 이유는 얘도 이제 누적 수급은 좀 이따 놓고 보도록 하고 소나 모멘텀 차트로 잡을게요. 그럼 초록 색깔로 그리는 이유가 뭐죠? 초록 색깔로 그리는 이유는 일단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그러한 장악형이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변동성이 1.5에서 3배 정도 확장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저게 완벽한 기준이 되려면 이렇게 장악 확인형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 그게 기준으로 잡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 자락이죠. 우리가 들여다봤던 자락이 장악형의 기준에서 요 흐름인데 실질적으로는 52,000원대 그 기준에서 장악형이 형성되던 과정 속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누구보다 빨리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방송 화면에도 나와 있고 여기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 TV 방송에 그 차트를 갖고 나갈 수 있었겠죠. 주봉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제 요 자락이 52,000원대 기준.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이 어떤 패턴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교수형이 아닌 망치형이다, 해머형이다. 그러니까 상승 반전의 기준도 하락 반전의 기준이 아닌 오히려 이제 더 미끄러졌다면 하락 장악형이 됐겠죠. 하락 장악형은 될 수 있어도 갭상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형을 논할 때에 갭상승이 좀 크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양봉에 이 형성돼 있는 양봉에 3분의 1 정도 수준 뭐 그 이상 그런 흐름 속에서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몸통을 훼손해서 들어갈 때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횡보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 장악형이 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악형이 떠 있을 때도 저게 횡보지 무슨 뭐 막말로 그잖아요. 주봉장의 횡보였지.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뭐 조금 일부 조정을 받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단 부분하고의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뭐 횡보였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당일 거래에서도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 한 개의 캔들 주봉에 한 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봉에 5개 캔들이 되잖아요. 또 일봉 캔들도 분봉을 합친 캔들이잖아요. 결론은 그 기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교수형이냐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하락한 구간 5에서 10거래 이상 상승 추세에서 최근 거래일에 신고가를 형성하는데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갭상승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걸 명확하게 크면 클수록의 기준을 3분의 1 이상 형성되고 그렇게 뻗어 올라갈 자리에 못 뻗어가고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그 전 양봉을 훼손을 시키면 그건 교수형이다. 근데 망치형의 기준은 바닥 인식을 이제 잡는 기준에서의 망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전부 망치형 또 뭐 샛별형 뭐 모든 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고점 대비해서 한 주 만에 다 터지는 내용이잖아요. 월요일 날 61,700원에서 거기서부터 20% 가까이 밀린 거야. 그럼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저점 인식이 잡힌다면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갭상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로 보지 않는다. 교수형으로. 오히려 이제 더 밀려 내려왔으면 장악형으로 보는 거고, 하락 장악형. 그랬다면 수급이 더 꼬여 있었겠죠. 지금의 기준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범위가 이 당시에 이 수급, 이 당시에 이 수급보다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53,000원을 더 넘기는 흐름이 돼도 이상할 게 없었다는 거죠.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당연히 뚫었고, 월요일 기준에. 그리고 당연히 이 63,000원 여기를 뚫을 자리에서 아니 뭐 시장이 깨진 걸 어떻게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박살이 나버린 걸.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눌림 폭인데 가장 빠르게 가격 반발력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수급 범위가 여기서부터 누적 수급이 되겠죠. 이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300만 주 이상 들어왔었고 30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3천만 주짜리니까 10% 이상이 불과 3개월 만에 3월 28일부터 정확히 따지면 3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에 들어온 수급인 거고, 그리고 수급의 논리로만 놓고 본다면 이게 뭐 1, 2%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의 논리대로라면 수급이 가장 좋을 때 고점이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수급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더 들어온 저 시점, 요 시점에서부터 주 초반부터 여기까지 전부 긍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수급이 더 들어와 있네. 근데 저 수급의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뭐 10%씩 매집이 된 거야? 이런 내용. 그래 결론적으로 주봉의 수급 범위까지를 놓고 볼 수 있었고, 그게 어제 오늘 갑자기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캔들의 뭐 장악형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뭐 샛별형도 샛별형이나 장악형이나 또 교수형이나 망치형이나 기준 거래가 실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흐름들 다 잡아드렸고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 결론은 더 뻗어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안타깝게 이제 두들겨 맞았죠. 그럼 10% 이상 매집이 된, 조금 이따 이것도 볼 겁니다. 우리 종목이 다 기아, 현대차, 하나솔루션, OCI, BH, 코스모신소재, 이 종목군들이 원체 매집이 돼 있고, 그 매집 순위도 사실상 그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들이기 때문에 얘는 빼거든요. 얘 빼고 나면은 매집 순위가 어마어마해요.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매집 순위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매집률로는 뭐 거의 1위죠. 매집률로는 1위입니다. 매집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매집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52,000 뭐 300원 정도인데 이게 더 올라왔겠죠. 지금 53,000원 이상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가격 대비해서 주가를 50% 이상 들어 올려놔야만 그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조회 기간을 3월 28일부터 전일까지, 오늘은 뭐 추정치니까 아직은, 그렇게 순매매 기준 상위 놓고 보시면 우리의 기아가 1등, 그리고 우리의 현대차가 5등. 그러니까 주력주로 얘네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상당하죠. 지금 매집이 여기도 매집률로는 누구 못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블록될 물량이라 매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OCI가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죠. 현재 교육받고 있는 게.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 5, 10, 15, 17위. 17위이고 매집 금액 기준 17위, 그다음에 매집률로는 1위입니다. 1위.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다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지수 빠지면 뭐 더 무너질 거다. 어제도 방송국 분들 미팅을 했는데 시장 뭐 2200까지 뺀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떤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지. 근거도 없이 무슨 뭔 소리를 하는 건데. 응? 어제 시황 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응? 외국인 앤드 기간 쌍끌이 매집 금액 17위 앤드 매집 비중 1위 매집률 1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돼 있고 이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됐느냐도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투자자별 수급 동향 보시면 2021년, 22년 3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든 싫든 이렇게 같이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교육도 받게 되고 하는데 외부에 계시면 이렇게 녹화 시간이 길어지면 거의 안 보시게 되죠. 결론은 뭐냐?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 뭐 VIP 방에 오셔서 VVIP 방에 또 오셔서 문자 사인 받으시고 매매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도 하고 했는데 막상 내 자산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윤정두가 실력이 있는 게 맞아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뭐 얘기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죠. 아이 코스모 신소재 지금 두들겨 맞고 추세가 깨졌는데 왜 가져가요?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그럼 이렇게 페이지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고 오시면 돼요. 오셔서 이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자손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우리나라의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전문가 자체가 없어요. 뭐 한 번, 두 번 우승한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어. 다 가상계좌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실전 투자 대회 8번 우승하고 그리고 나서 책 10권 써서 이런 교재 만들어서 모든 증권사,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다 들어갔죠. 증권사 임직원 교육. 그다음에 파생 시장 교육은 윤정두하고 이제 이승조 무국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알바트로스라고 있었는데 그쪽 이제 자문사 차려갖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게 윤정두의 그 자료, 이 자료. 그러니까 캔들 아까 보여드린 거 다 하나당 1시간씩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매집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또 매집. 갭에 대한 내용. 주도주 이런 거 다. 그냥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가 아니라 그럼 정확하게 10%인데 오늘 쌍끌이로 무지하게 또 샀겠죠. 특히 얘는 이제 기관이 많이 사는 흐름인데 연기금의 물량은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연기금 물량 나올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단기 성향 가능성이 높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만 안정화가 되면
뭐 얼마나 움직임이 긍정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 16일자에 코스모 신소재의 이때 얼마였어요? 58,700원. 20일 날 이제 61,700원 찍고요. 이때 이제 매집 규모 기준에서도 매집 규모 기준 17일 그리고 매집 기준 6월 23일 기준입니다. 23일 기준 매집률 1위. 매집률 1위. 우리나라 전체에서 외국 기관 매집 기준 언제까지? 6월 23일까지. 그럼 이제 정확한 아까 물량이 얼마였죠? 몇 개였죠? 297만 주인데 월등히 더 들어왔고 근데 주가는 시장 영향으로 깨져 있어요. 400원 그렇게 돼 있고 매집률은 오늘 거를 포함 아직 안 한 겁니다. 오늘 거 이제 포함하면 더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297만 주 나누기 3천만 주 9.9%. 그리고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 딱 9.90이네요. 포함하면은 앞전에 그 매집률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52,400원 곱하기 30% 하면 68,000원이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524 곱하기 78,500원 거의 뭐 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어차피 저 자리까지 올라오려면 수급이 더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매집 단가 기준까지 다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52,400원 곱하기 297만 주니까 1,556억 정도 매집이 된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매집 단가를 잠깐만요. 다시 보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결론은 문자는 오늘은 안 나갔어요, 그죠? 오늘은 문자 안 나갔고 그저께 53,000원에 문자 나갔고 22일 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53,000원대 편입 설정 범위를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는 잡고 있었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또 자체적인 그 기준을 또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되니까요. 기간 위주에서 하여간에 매수인데 오늘 탄력을 이렇게 받는 거는 프로그램 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간 쪽도 아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이 형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 이렇게 매집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 편입 기준도 그 당시에 올려드렸고 이 내용을 다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놓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주월봉에 이런 기준들. 그럼 볼 부분은 다 본 거예요. 볼 부분은. 그래서 뭐 8일 이후에 박성기 TV 뭐 이데일리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종목 기준을 설정을 다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익 범위 기준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이제 하반기 또 3분기 4분기 이럴 때 이런 수익 범위들을 지금 위치에서 잡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어제 정점에 달했고 추후의 흐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추후의 흐름은 그래서 거의 뭐 V자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 지금 2,360인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기준에 2,700 넘긴다고 봐요. 밤에도 권역의 흐름은 V자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2,700 넘길 때에 종목군들별로 주력주들 기준에서 그 당시 지수 기준으로 돌릴 때 주가가 다 돌려질 수 있겠느냐? 돌려지고도 충분히 남죠. 더 끌어올리죠. 주도주의 역할.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진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의 탄력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한국전력의 흐름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아쉬운 거는 이제 IT 쪽의 흐름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반등 탄력인데, 이제부터 뭐 본격적으로 또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의 흐름에 이제 차트 부분까지 싹 다 잘라드렸어요. 다 잘라드렸고,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장악형의 기준을 일단 이미 형성하고 있었다.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번 달 기준에 거래대금으로 보시는 게 맞죠. 거래대금 뭐 다음 주까지, 또 거래량도 다음 주까지 충분한 추세 강화를 연출시킬 수 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했고, 추가적으로 강할 수 있을 만큼 누적 수급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러한 그 캔들 패턴의 기준, 요자락에서의 정확히 따지면 그 밑에 기준이 되겠죠. 장악형의 이러한 기준의 흐름을, 매직 시그널까지 나와 있는 이 흐름을 이제는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에 저 캔들 변동성 크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머지 캔들 크기들의 변동성 대비해서는 좀 더 확장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묶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장악형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몸통의 크기가 이제 좀 더 확장이 돼야죠. 그래서 뭐 거래량이든 매직 시그널이든 또 요 캔들의 패턴이든 월봉상의 가장 시장에서 뛰어난 종목임에 틀림이 없다. 그 중에 하나인 것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 이슈 체크만 좀 하시고,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 장에 큰 결단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가입하시고 코스모 신소재 편입하고 손실률이 나왔죠. 당연히.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에서 한 7%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을 못 이겨내고 이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탈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다 팔아버렸겠죠. 투매를 했겠죠. 이자락에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나든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됐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범위에서도 오늘 많이 올랐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시장이 어려울 때 강했기 때문에 뭐 얘를 팔아서 낙폭과 대주를 들어가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려울 때 동반적으로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덜 빠진 종목, 예를 들면 뭐 오늘 LG화학이 좀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LG화학 같은, 또 기아가 아주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은 이번 시장 조정에서 오히려 주간 단적 계속 올라와 있죠. 이런 종목, 이런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종목을 정리해서 막연한 낙폭과대주를 편입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설정할 때 그 기준점 잘 설정해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외국인들의 매집이, 또 기관들의 매집, 특히 기관 매집이죠. 이 종목은 강화되어 있는 종목에 강력하게 되돌리는 힘을 갖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오후장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매매 사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면 되겠어요. 오늘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함께 움직이세요. 그래서 뭐 4월달 저점까지 필요 없고 최근 20거래일 5월 이후에 저점 기준 설정 범위 거기에서부터 이제 움직임 탄력인데 나는 이번에도 좀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1%또 1.5% 2%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을 때 또 수급이 그것이 뒷받침이 될 때 그 기준에서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종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1조 6천억 원대라서 아주 큰 뭐 대형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만 시가총액 100위 안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벌써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 기준 녹화를 벌써 이 설명만 50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차이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현재 구간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오픈을 좀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오픈이 돼 있다고 해서 뭐 유료 정보, 무료 정보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유료방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제 신뢰도를 갖고 가니까 매매 사인이 나올 때 매매를 할 수 있고 투매하지 말자 했을 때 투매를 안 하실 수 있고 또 차익 실현하자 하면은 차익 실현도 하실 수 있고 그 기준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드리는 거지. 이 녹화본 안 올려드린다고 해서 뭐 시중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코멘트가 윤정도만 긍정적으로 보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올려놔도 내가 얘를 편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놀래서 투매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만 보고 나오느냐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잘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2,700까지 1차적으로 7월이면 1차적으로 2,700 온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3분기면은 3,000포인트 9월달까지는 뭐 3,000포인트까지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개월 들어오세요. 뭐 방송 들으니까 야 괜찮겠다 1년 끊어도 되겠다 하시면 뭐 1년 끊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VVIP 방은 대부분 연 단위로 많이 끊어서 들어오시죠. 근데 일단 뭐 시장이 어려워서 좀 당혹스럽다 여기저기 가입해봤는데 다 손실만 나더라. 손실만 나더라도 그 종목군이 어떤 종목에서 손실이 나느냐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손실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찾아오셔서 상의하시고 전화하시고 오늘 기준에 주가는 더 밀려 있어요. 시장 영향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밀려 있는데 수급은 오히려 외국기관은 더 샀다. 무지하게 샀다. 적게 산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많이 샀다. 그 기준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있어서 흔들리긴 했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인 부분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고요. 오늘 마감 때까지 거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한 번만 더 넘겨주면은 150만 주 이상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거래면은 자체적인 5MA, 20MA 거래량 충분히 넘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13시 35분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거래량 부분은 뭐 20위 안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는 이렇게 볼까요? 이것도 잘라서 한번 보죠. 거래량 부분은 뭐 저 밑에 있어요. 프로그램 이제 순매수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의 프로그램 순매수는 8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놓고 보는 종목군들은 요거죠. 우리 종목은. 그리고 위쪽에는 없네요. 아쉽게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장중에 외국 기관 뭐 따라잡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장중에는 외국 기관 수급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정도만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구나 그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게 기관도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외국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그 코스콤에서 쏴주는 그 전산원에서 쏴주는 내용은 추정치이지 확정치가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매도가 외국인들이 11만 8천 주고 기간이 1,000주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19만 4천 주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그럼 8만 주 어디 간 거야? 누가 판 거야? 외국 기간 이외에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 합니다. 매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31만 6천 주, 기간 8천 주인데 그럼 24만 주, 43만 주인데 매수의 기준이 11만 주, 12만 주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냥 수치. 저런 거 아예 오히려 안 쏴주는 게 낫다는 거죠. 왜곡돼 있는 건데 저걸 왜 해? 착시 현상이 나고 개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텍스트 전략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점이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56,100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9.78%, 9.78.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뭐 1%의 기준이면 이렇게, 그리고 2% 기준이면 55,000원. 그리고 고점 56,100원을 넘기면 그게 이제 9.78이에요. 편입 가능. 그리고 고가 저가 기준에서 54,500원 요 지점을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지지하고 거래가 터트리고 돌려야죠. 그냥 뭐 지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300만 주인데 뭐 최소 5매 20여 매의 거래가 수반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1, 2번 항목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양봉이면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다. 오늘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구간도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데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강연에 신청 꼭 하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보면 자포자기하세요. 마지막 자락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마지막에 내동매매합니다. 좀 나 빠르게 원고 매복하고 싶어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종목으로 변동성 매매 한답시고 들어가시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도 좀 규모가 있는 케이블 TV 쪽이 마케팅하는 거 보면은 무슨 시가총액 무슨 뭐 800억, 1000억, 2000억 또 바닥에서 비이성적으로 폭등해서 3천억, 4천억 돼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도 추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 나는 거는 별거 없어요. 다 그런 변동성 종목에서 그 변동성 종목의 주가를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세력. 그 세력이 액티브 펀드 쪽에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부티크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개인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고스란히 여러분들은 물량맞이가 되는 거죠. 그나마 교육을 좀 받고 대처를 하시면 소액을 가지고 수익은 낼 수는 있어요. 변동성 종목 뭐 다 잡아드릴 수 있죠. 상한가 종목 못 잡아낼까봐 잘라내고 나온 일동제약 2만 원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 2만 원대까지 밀려는 내려온 일동제약이 오늘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거 못 잡아낼까봐 다 잡아내요. 교육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합류하셔서 수익 잡아내시고